그리고 저는 직접 그 당사자를 만났는데 헌법재판소장은 일반 사인의 도덕 수준을 훨씬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양민이 37년 동안 겪었던 한을 제가 봤을 때 제가 보는 김희수 후보자는 오늘 이 자리가 없었다면은 영원히 사과를 하지 않았던 그런 굉장히 매정한 사람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1975년 4월 8일 민청학년 사건으로 경북대생 여정남 씨 알죠? 네. 사법살인. 예,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만은 그분은 판결 후에 바로 형장의 이슬로 31세의 나이로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형을 받았던 유인태, 이철 이런 분들은 아직도 무죄를 받고 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제 판사 판결은 시대 상황, 권력, 그때의 여러 가지 분위기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 이미 저 세상으로 갔던 여정남의 한을 무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계속 상황 논리, 시대 상황 이것으로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절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2014년 내란 선동으로 이석기 재판이 있어서 대법원에서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 소수 의견 통진당 강령이 특정한 집단의 주권을 배제한다거나 기본적 인권을 부인하고 북한의 적화 통일 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또 기본적 민주 질서에 위배되는 내란 관련 활동을 한 이석기 일파가 일부 당원들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 볼 수 없다. 대충 이런 소수 의견입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과 국정원이 밝힌 이석기의 혐의는 총 8가지입니다. 총기 준비 지시, 유사시에 경찰서 등을 습격해서 총기를 탈취한다. 두 번째, 국가 변란 가담을 기약했다. 세 번째, 국가기밀 주한미군 동향 정보를 탐지했다. 무장폭동을 모의했다. 북한 남치 시 빨치산 활동 지시를 했다. 여섯 번째, 국가기관시설 타격 모의 주요 통신시설, 관공서, 발전시설을 타격해야 된다. 일곱 번째, 북한의 침략 시에 마중 나가기. 북한이 침략할 때 1인 1초소 역할을 해서 북한의 남침을 도와야 한다. 인명살상 모의. 이런 8가지를 지금 적시하고 있습니다. 한데 어떻게 지금 은필칭 소수자의 권익을 얘기를 하면서 헌법 수호를 얘기하면서 본인은 이러한 국가기원이 이렇게 8개까지 적시한 이런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100명이 모여있기 때문에 전체 의견으로 볼 수 없다. 비례 원칙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후보자의 사상을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 정서는 주요 언론이 또 방송에 얘기하듯이 후보자는 당연히 이 자리에 지금 청문 받을 자격도 없다. 상식이 있는 분 같으면은 벌써 사퇴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석기 일파와 통진당 전체는 다른 그룹이다. 이석기 일파의 행위는 당연히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고 우리나라의 국민의 정서에도 전혀 맞지도 않고 더욱이 국회의원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는 없는 행위다는 것은 제가 명백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당 전체는 이게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 3만 명이고 당원이 10만 명입니다. 그리고 대중정당이고 이것을 완전히 이석기가 지배해서 자기 당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석기 일파가. 그것이 아니라는 건 저는 명백히 한 거고 그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석기 일파를 옹호를 했다거나 이석기 일파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를 유린하고 국가를 전복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면서 양민과 억울한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침묵하고 의견 듣지 않고 묵살하는, 그러니까 지금 소수 의견을 내는 것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언과 행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쨌든 그보다는 권력에 따라 시류에 따라 계속 말이 바뀌는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헌재 소장 후보자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 이채익 의원님 부분들에 수고하셨습니다. 대해서 과연 그 진정성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의원님들 질의답변 속에서 다시 또 다른 상황 논리 속에서 변명하듯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그 유언비어 유포한 이 장에 관련해서 1년의 집행유예 2년 선고한 부분들, 또 그 시민군에 가당한 여고생의 징역 1년을 선고한 부분, 또 공수부대 진압군의 잔혹한 학살 부대에서 방위병 166명에게 모두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부분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배모 씨 한 건이 아니라요, 그때 판결했던 수십 건 중에 7건이 재심 판정을 받아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7건은 전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는 것 같고 한 4건은 확인이 되는데 나머지는 이미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그것이 다 밝혀졌고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이 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후보자께서 정말 진정성 있는 마음이 있고 그것이 정말 평생의 짐이 되는 부담이었다면, 양심의 죄책감이 있었다면 여기서 그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과연 그것이 진정성 있는 답변이냐 이렇게 자꾸 묻는 거예요. 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그 언론 보도에 난 사건들은 제가 했는지 방위병을 어떻게 했다는데 이런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제가 했다고 하는 것인지도 왜냐하면 그걸 다 들여다봐야 확인이 되는데 아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지금 그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돼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후보자 관련 판결 보도 참고 자료라고 이렇게 보도 자료까지 제출을 했어요. 냈어요. 이거는 누구의 뜻입니까? 후보자의 아니, 뜻입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뜻입니까? 배용주 씨에 대한 것은 아마 냈을 겁니다. 그러나 네. 제가 다른 것들은 완벽하게 배영주에 입수를 대한 해서 것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배영주에 대한 것도 후보자가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이 있다면 이런 보도 자료를 내 가지고 이것이 꼭 정말 정당한 판결이었다는 듯이 이렇게 내는 것과 지금 그 곽상도 의원님하고 금태섭 의원님이 서면 질의한 내용에 보면 나는 양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라고 여기다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나와서 출석해서 말씀하시는 건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사건을 다 판결했는지, 제가 유언비어로 한 것이 도려낸 것을 유언비어로 했는지, 그냥 제때금이 자창이 있다는 것을 적어도 그 사실관계는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반성을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을 자꾸 그 말을 하니까 저 사람은 제대로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고 하지만은 저도 할 말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아니, 그 대해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영주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 죄책감을 갖고 계셨다며요. 아니, 그러니까 배용주 사건은 예. 어떻게 났냐면은 차를 운전한 사람한테 사형 선고를 했다. 이렇게 났습니다. 만일에 차를 운전한 사람한테 사형 선고를 했다면 저는 자격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운전한 게 후보자께서는 아니고 그래서 경찰관 4명이 죽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 부분을 밝힌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보도를 보세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기 운전한 때문에 사람은 사형 선고했다. 후보자님 그 말 자체는 맞는데 후보자님. 그렇기 후보자님. 때문에 아니, 저도 잠깐만요. 해명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죄의 그 발언이 과연 진정성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억울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에서 무죄 난 것이 억울합니까? 그렇지 나는 않습니다. 실정법상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5.18의 불법적인 그 폭력 정권에 의해서 나는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진정 어린 사죄를 하는 것이 마치 자꾸 부연 설명을 하고 토를 달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런데 지금 보도된 여러 부분들이 사실은 명확하게 뭘
제가 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고 자, 좋습니다. 있어야 넘겨보세요.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서 말씀을 다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뒤로 가보세요. 아, 이거 말고. 그렇죠. 저 앞으로 좀 넘겨보세요. 예.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심 판결과 항소 상고 기각되면서 사형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그 배영주 사건의 내용입니다. 넘겨보세요. 영상. 권력이 편에 서가지고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뭐 생각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소수민의 편에 서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좀 맞지 않을 것 같다고. 배모 씨가 직접 육성으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네, 예. 보셨죠? 맞습니다. 예. 그 배모 씨가 느끼고 살았던 그 삶의 과정들을 생각하면 지금 후보자께서는 진정원이 답변 그 사과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확실한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한 자꾸 상황 논리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상황 논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사람이 4명의 경찰관을 죽였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재심 판결 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그 후단에 있는 그 사과가 과연 진정성 있냐 자꾸 묻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신환 의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시대 상황 이것으로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절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2014년 내란 선동으로 이석기 이 재판이 있어서 대법원에서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 소수 의견 통진당 강령이 특정한 집단의 주권을 배제한다거나 기본적 인권을 부인하고 북한의 적화 통일 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또 기본적 민주 질서에 위배되는 내란 관련 활동을 한 이석기 일파가 일부 당원들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 볼 수 없다. 뭐 대충 이런 소수 의견입니다. 네. 살인 예,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만은 그분은 판결 후에 바로 형장의 이슬로 31세의 나이로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형을 받았던 유인태, 이철 이런 분들은 아직도 무죄를 받고 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제 판사 판결은 시대 상황, 권력, 그때의 여러 가지 분위기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 이미 저 세상으로 갔던 여정남의 한을 무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계속 상황 논리 지금 적시하고 있습니다. 한데 어떻게 지금 은필칭 소수자의 권익을 얘기를 하면서 헌법 수호를 얘기하면서 본인은 이러한 국가기원이 이렇게 8개까지 적시한 이런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100명이 모여있기 때문에 전체 의견으로 볼 수 없다. 비례 원칙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후보자의 사상을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 정서는 주요 언론이 또 방송이 얘기하듯이 그런데 당시 검찰과 국정원이 밝힌 이석기의 혐의는 총 8가지입니다. 총기 준비 지시, 유사시에 경찰서 등을 습격해서 총기를 탈취한다. 두 번째, 국가 빌란 가담을 기약했다. 세 번째, 국가기밀 주한미군 동향 정보를 탐지했다. 무장폭동을 모의했다. 북한 남치 시 빨치산 활동 지시를 했다. 6번째, 국가기관시설 타격 모의, 주요 통신시설, 관공서, 발전시설을 타격해야 된다. 7번째, 북한의 침략 시에 마중 나가기, 북한이 침략할 때 1인 1초소 역할을 해서 북한의 남침을 도와야 한다. 인명살상 모의, 이런 8가지를
그리고 저는 직접 그 당사자를 만났는데 헌법재판소장은 일반 사인의 도덕 수준을 훨씬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양민이 37년 동안 겪었던 한을 제가 봤을 때 제가 보는 김희수 후보자는 오늘 이 자리가 없었다면은 영원히 사과를 하지 않았던 그런 굉장히 매정한 사람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1975년 4월 8일 민청학년 사건으로 경북대생 여정남 씨 알죠?